서울시 인증 안심고시원에 선정되셨다던데 어떤 것인가요? 고시원의 주거, 소방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로 시설 환경이 좋은 업체를 선정, 리모델링비나 냉난 방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서울 고시원 수가 9,000개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저희를 포함 9곳이 선정이 되었어요. 9,000개 중 9곳이라 0.1% 최상위 고시원인 셈이네요. 하긴 연중 만실에 예약되기까지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서울시 1% 안심고시원장님 모시고 고시원 운영 중 관리에 관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고시원의 3가지 요소로 입지시설 관리를 강조해 오셨는데 그 중에도 특히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관리라고 생각해요. 입지와 시설은 신규든 인수든 창업 초기 과정에서 결정되니까 변수가 크게 안 되지만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고시원 운영 내내 입주자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시원 관리라면 어떤 건가요? 청소나 월세 받는 거 이런 거 아닌가요? 크게 입주 응대 관련, 입주자 관리, 그리고 기타 일반 관리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 입주 응대는 주로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 응대를 하고 계약을 해서 입주를 시키는 과정이에요. 가장 기본이므로 친절하고 정확한 응대는 필수죠. 다음으로 일반 관리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청결과 안전이 기본이고 시설 점검이나 소모품 관리 같은 비교적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좀 강조할 점이 있다면 주 2, 3회 정도 위탁 청소시키는 데 많은데 사실 전 비추예요. 쓰레기 처리는 매일 해야 하고요. 주방이나 공용 공간도 항상 반짝반짝해야 합니다. 하루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니까 번거로워도 매일 합니다. 입주차 관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네요. 입주자 민원이나 사람 관리가 어렵다고 하던데 세상이란 게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공간으로 최소한의 규칙이 공유되어야 하는데 이게 흐트러지면서 사람 간 갈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시원이라는 작은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 흡연, 큰 소음, 합숙, 실내 치사 등 규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경우에 따라 철저히 조치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실내 흡연은 무조건 퇴실입니다. 일부 대학 가고시원에서는 40세 이상은 안 받는다는 얘기는 들은 적 있는데 그것도 관련 있나요? 좀 민감한 문제지만 젊은 친구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타인 배려 의식이 덜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런 이유일 텐데 저는 나이로 기준을 정하는 거는 반대예요. 그보다는 입주 희망자의 직업이나 생활 루틴을 사전에 파악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좀 지나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기기도 합니다. 직업 얘기를 했는데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얘기가 아니고 꾸준히 일하면서 열심히 사는 청장년들은 대부분 관리상 문제가 없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물어볼까요? 혹시 고시원 평균 입주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단기 거주일 테니까 1~2달 정도? 맞습니다. 한 고시원 프랜차이즈 회사 통계에 따르면 평균 입주 기간이 3.4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고시원은 보통 6개월 이상이고 평균 10개월이 넘습니다. 그만큼 장기 입주자가 많다는 건데 들락날락이 뜸하고 손도 덜 가서 관리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효율적인 최소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2년 좀 넘었는데 처음 오픈 때 들어오신 분들이 아직도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여기가 집인 거죠. 그 집 주변 환경이 불편하면 오래 지내시기 힘들겠죠. 그래서 입주자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어느 정도 골라서 사람을 받고 관찰하면서 혹시 생길 불편한 상황을 최소화하는 게 입주자 관리, 고시원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공실 있는데 우선 방은 채워야 하잖아요? 물론이죠. 입지나 시설이 떨어지는 고시원은 공실이 많아지면서 방을 채우기 위해 아무나 받게 되고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입주자들은 불편하니까 또 바로 떠나고 악순환인 거죠. 원장님들 골칫거리 중 하나가 민원이라던데 그런 전화나 문자 오면 원장님은 어떠세요? 입주자 민원을 귀찮아하거나 소홀히 처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입주자는 불편한 것들 중 일부만, 약 10% 정도만 민원으로 제기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묻어두고 그냥 떠납니다. 그래서 입주자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소한 민원, 예를 들어 옆방 소음 같은 거는 중재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좀 까탈스러운 민원의 경우에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피드백을 반드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느끼는 소통의 과정입니다. 그런 게 쌓이면서 오래 사는 내 집이라는 인식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소통은 여성 원장님들이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민원이라는 불편한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저도 그런 소통 잘할 자신 있는데 어디 좋은 고시원 하나 소개시켜주세요. 네. 네이버 유튜브 검색창에 48489시원